네, 안녕하세요. BI 뉴스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BI 뉴스의 VR 특집편을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인천 송도에 위치한 몬스터 VR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송도고요. VR 테마파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직접 몇 개 놀이기구를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게 과연 돈 주고 탈 만한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전반적인 VR 산업 관련해서 이 장정훈 기자님의 어떤 그간의 공력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도 몇 개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부터 VR 체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유, 안 어색하게 잘하시네요. 저희와 함께 테마파크로 출발하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요 뒤에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와본 곳은 몬스터 VR이라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모양은 이렇습니다. 네, 휘황찬란해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단체 손님이 조금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줄을 서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고요. 현장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곳이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조성해 놓은 그러한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체험해볼 어트랙션은 롤러코스터인데요. 롤러코스터라는 VR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놀이기구에 탑승을 하게 되면 VR 체험하기 위한 그 안경을 쓰기 전에 이렇게 덧대는 걸로 해서 마스크 같은 걸 줍니다. 마스크 안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거를 먼저 착용을 하고 그 위에 VR 안경을 끼게 됩니다. 표정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저걸 쓰는 순간 저는 좀 어지럽더라고요. 초점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코 사이 틈으로 또 바깥이 또 보입니다. 저 안경을 썼는데 저는 좀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처음 체험을 해보는 거다 보니까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로 좀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느낌이 물씬 났는데요. 그리고 저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그 화면이 제가 이제 VR 안경을 끼고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그 가상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렇게 이렇게 직접 움직이는 그러한 장치들을 해놔서 그런지 VR 안경을 끼고 체험하는 게 훨씬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 타는 것 같아요. 막 바람도 나오고 손잡이도 꽉 잡게 되고 근데 좀 약간 토할 것 같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지러운 거 잘 타시는 분들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긴 리뷰는 조금 이따가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롤러코스터를 마치고 큐브 박스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방 안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안경을 착용을 하고 허공에다가 이제 손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저 안경을 끼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그 가상현실 공간에 돌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VR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손잡이 같은 거를 제가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도와주시는 분께서 저한테 막 채워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고소공포증 탈출이라는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버버 하고 있는 이유가 VR 화면이 고층에서 제 끝머리에 있는 도너츠를 잡아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실감이 나서 무섭더라고요. 선뜻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를 한 게 아니고 정말 무섭습니다. 네, 정지 화면 같지만 뒷걸음질을 살살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게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가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가장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요. 미친 듯이 뭔가 방 안에 있는 물건을 잡아다가 좀비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거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건 좀비를 죽이는 게임이에요. 이러한 가상 화면을 직접 보면서 좀비를 죽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남자 기자님 두 분께서 이제 체험을 하시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남자 두 분이 고양이 안대를 착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사뭇 귀엽네요. 이렇게 게임장에 입장을 하고요. 지금 어깨에다가 컴퓨터 같아요. 저거를 직접적으로 배낭처럼 메고 게임을 해야 합니다. 게임하는 모습입니다. 좀비를 죽이는 사람들은 가운데 모여 있고요.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좀비를 죽이는 그런 게임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표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둘러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저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패스를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 가격은 청소년 대인 기준으로 7,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유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22,000원에서 24,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찍어온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장정훈 기자님 모시고 VR 관련해서 본격적인 리뷰 및 앞으로의 전망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주고 탈만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돈 주고 탈만한 것 같아요. 이 3시간 자유이용권이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만 원 돈에서 뭐 주말에는 조금 더 비싸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타기 전에는 좀 돈 주고 하기에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갔거든요. 근데 VR 안경이라고 하죠. 그거를 딱 끼고 하는 순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실감 나더라고요.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느낌도 있었고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뭔가 바람이 나오거나 이러한 효과들이 가미돼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 주고 탈만하다. 여기에 좀 한 표를 던져봅니다. 장정훈 기자님은 어떠세요? VR은 한 번쯤은 체험해볼 만한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네. 그 두 번은 돈 주고 가기엔 좀 아까우신 거예요. 이게 왜냐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3시간 내에 거기 안에 있는 콘텐츠를 거의 대부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VR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리뉴얼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리뉴얼 기간.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내에는 그 있던 콘텐츠가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서 모든 콘텐츠를 즐겨본 다음에는 두 번째 방문할 때도 똑같은 그런 콘텐츠를 즐겨야 되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쉽게 질리는 분들에게는 두 번, 세 번쯤 방문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갔던 송도에 있는 테마파크죠. 그곳에 있는 놀이기구의 규모는 놀이기구, 어트랙션 같은 경우엔 10개 정도 있었고요. 이제 큐브박스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VR 안경을 끼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게 있는데 그 게임의 종류는 한 70여 가지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자유이용권을 구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3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안에 이 어트랙션 10개는 다 탈 수 있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사실 이제 VR 게임 같은 말씀해 주신 거는 굳이 이제 그런 테마파크에 가지 않아도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홍대라든지 건대 이런 부분에 이제 VR 방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이기 VR 때문에 방? VR 방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네네. 보통 이제 VR 방 아니면 VR 카페 정말 가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그런 가까운 곳을 이용해 줘도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나 장정훈 기자님이나 이렇게 돈 주고 갈만하다에는 다 오케이를 했고요. 이제 계속 가기에는 좀 그나물의 그가 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면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VR 테마파크 이런 거 좀 별로였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지러운 게 진짜 좀 별로였어요. 제가 탔던 놀이기구 중에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딱 탔을 때 굉장히 신기하고 와, 진짜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저는 어지러운 거를 좀 극도로 좀 싫어하고 그런 식의 놀이기구는 못 타는 편인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VR 어트랙션을 탔던 그 하루 종일 미식거리고 보셨죠? 예, 그렇죠. 막 거기서 진이 빠져가지고 막 토할 것 같고 다녀와서도 그날 하루 종일 막 좀 배탈도 나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많이 예민해서 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너무 어지럽고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막 미식거리고 이런 거는 좀 많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장정훈 기자님 어떠세요? 이게 대부분의 이제 VR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겪는 현상이고요. 제가 멀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은 이 멀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실상으로는 이걸 줄일 수 있어도 아직 없애기 좀 힘든 그런 게 이제 현실이죠.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VR 기술을 끌어올리는 게 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거 좀 싫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무겁다. 그 VR 지금 안경. 예,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네. VR 기 같은 경우가 좀 크고 무겁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거운 게 그렇게 거슬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저는 토할 것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어트랙션은 하나만 타고 포기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VR 테마파크. 이거는 진짜 좋았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어트랙션에 점수를 주라 그러면 한
50점 줄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서 50점은 빼고 그래도 나름 신선한 경험을 제공해줬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50점. 그런데 이 VR 게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놀이기구 형태는 아니고 그냥 정말 이거 안경 끼고 게임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한 130점? 그렇게 많이 130점 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그 게임은 좀비를 죽여라 라는 게임이었고 또 하나는 고소공포증 탈출이라는 게임, 이렇게 총 두 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좀비 죽이는 게임은 제가 한 3층 정도에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외벽을 타고 좀비가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그 VR 안경을 끼고 제 방 안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레이저를 해가지고 쏴!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 그 좀비를 맞추면서 좀비가 제 방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게임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보셨죠? 제 예. 와! 뭐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도 어지럽지도 않고 저같이 어지럼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그런 거는 정말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좋다에는 그 VR 게임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습니다. 기자님.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점수. 영화 같다. 예, 영화 같은 거 왜냐면은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모니터, 이제 평면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VR 같은 경우는 360도 자기가 맞아. 원하는 뷰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고 깊이감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가지고 뭔가를 짓는다. 맞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인터랙티브하고 액티브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VR 게임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또 한 게임 중에 고소공포증을 탈출하자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높은 빌딩의 가장 위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난간 같은 거를 이렇게 아주 얇게 널빤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널빤지를 이렇게 짚고 가가지고 그 널빤지 끄트머리에 있는 도너츠를 집어가지고 오는 그런 미션이 있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까짓것 뭐 VR인데 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바들바들 떨다가 한 개 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5개를 다 해와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진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엄청 소리 지르셨잖아요. 진짜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리셋할 수 있나요? 뭐 좀 이런 거만 여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영화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하기에는 컨텐츠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주제입니다. VR 산업 언제쯤이면 좀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VR 관련된 뭐 이런 어트랙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게 한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나요? 일단은 저희가 갔던 그 몬스터 VR 네. 송도점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VR 테마파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와. 이게 이제 올해 2주년을 맞이해서 2년째라고 할 수 있죠. 사실 VR 콘텐츠 자체는 그 이전부터 나왔어요. 언제부터 네네.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참 이전이지만은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진 거는 2016년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하는 제품이 등장하면서 대중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걸로만 따져봤을 때도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개발 단계는 2013년, 2014년. VR 테마파크가 최초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2년 전에도 한번 가셔서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오픈식에 직접 참여를 했었죠. 2년 전이랑 지금 현재랑 비교해 봤을 때는 기술의 수준이 어떤가요? 테마파크에 있어서는 아직 리뉴얼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이 추가됐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어트랙션에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VR 기기 같은 경우는 선이 달려 있었어요. 그럼 PC라든지 그런 곳에 연결을 해야지만 저희가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는데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된 기기로 나와 있어서 굳이 PC가 없더라도 기기 하나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지러운 거 같은 거는 어떻게 좀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좀 현재가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해상도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한 화면에서 이제 게임을 즐기게 되거나 직접 체감할 정도로? 체감할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게임 자체도 컨텐츠를 즐기는 분들이 멀미를 덜 느끼게 움직임을 최소화하거나 이게 지금 멀미가 안 나게끔 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많이 그러니까 예, 줄었다. 왜냐면 처음에 했을 때는 특히 이제 모바일 기기의 경우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기는 쓰자마자 어지러움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5분에서 10분 정도 모바일 기기도 하세요?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멀미가 줄은 편이죠. 테마파크 담당자분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기계를 제조하시는 업체 개수가 한
한 3-4개가 주요 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업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업체들이 막 20개, 100개 뭐 이렇게 좀 달려들어야 뭐 관심도 많고 열심히 잘 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2-3개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의 VR 산업 규모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셨을 때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좀 힘든 게 있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VR 기기, 어트랙션 하나에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좀 비싼 거는 1억까지 예, 한다고. 예, 예. 네. 그 정도 수준으로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견 기업들이 이게 뛰어들기에는 어렵다. 네, 대기업들은 지금 많이 안 하나요? 삼성이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5G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좀 VR 산업을 해볼까, 활성화 시켜볼까. 그럼 아직까지 대기업의 참여도가 그렇게 활성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네, 왜냐면은 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 그쵸. 기업 VR 네. 그 정도 외에 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움직임은 거의 없는 걸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에서 이제 5G와 관련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LG에서. 네네.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이제 VR 게임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게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죠. 스트리밍 서비스. 그거는 뭐 PC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런 5G 네트워크가 어느 기기에 적용이 5G 네트워크를 네, 적용할 수 있는. 어느 곳에 이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라면은 우리가 불편했었던 무겁거나 아니면 선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제시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편이죠. 해결된 건 아니에요. 네, 5G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지연 시간이라고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끊기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줄이느냐에 따라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냐 그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현재 핸드폰으로 하는 VR 게임은 어떠한 수준인가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어지러워서?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선명한 화면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런 게 필수인데 아직 모바일 기기에서는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재밌긴 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PC 기반의 VR 기기보다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단계 좀 더 발전된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는 대충 한 2년 후 정도라고 보시나요? 2년에서 3년 후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 5G 네트워크가 안정화되고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스트리밍을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오큘러스 퀘스트와 같이 이제 독립적인 VR 기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선 없이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무래도 3년 뒤면 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장점, 그래도 한 번쯤 돈 주고서 가볼 만은 하다. 그런데 자유이용권 한 번 끊어가지고 하면 모든 기계를 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한 번이면 좀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기는 하고, 나머지 게임들은 뭐 그냥 한 번씩 뭐 VR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서 즐겨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직까지 VR 산업이 극복하지 못한 점을 좀 꼽아보자면 네, 요 쓰는 안경의 경우에 너무 아직 무겁고 그리고 선이 있어가지고 좀 치렁치렁해서 좀 불편해요. 그리고 많이 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5G 보급이라든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극복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5G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5G의 망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면 조금 더 재미있는 VR 게임 혹은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VR 테마파크는 송도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VR 뭐 카페, VR 방 이런 것들은 서울 시내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건대에도 있고 뭐 강남에도 있고 그런 홍대에도 상황이에요. 있고요. 홍대에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VR 테마파크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지점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 이렇게 좀 어색해서 좀 재밌게 해보자 이러한 분들이나 혹은 자녀분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3, 3, 5 모여가지고 한 번쯤 가셔서 체험해 보시면 재미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하이뉴스 주간뉴스 VR 특집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